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략 전문가 여전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전략 전문가 여전사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마다 오시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럼요. 다음 주부터 안 보내려고. 제가 매일 네. 잊어버리실까봐 네. 일요일 저녁에 보내거든요. 네. 의원님 내일 오셔야 돼요. 안 오실까봐. 네, 아니 당연히 이거는 그 스케줄에 스케줄표에 딱 딱 적어놓고 들어가세요. 예. 무조건 이거는 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예. 약속도 잡지 말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밥도 먹지 말고 이 시간만 먹지 말고. 좀 딱 식사 시간이잖아요. 식사 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네. 긴장하면서 네. 잘 자, 챙기고 오늘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전현희 TV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TV 지난주에도 여기 지금 이제 5만 3천인가요? 3,400. 네. 그 지난번보다 좀 오른 거죠, 그래도. 네, 그럼요. 네. 네. 여기 와서 얘기하실 때만 잠깐 오르고 그다음부터 안 오르죠. 맞습니다. 월요일만. 네, 예. 최진봉 교수님이 예. 진봉수를 한번 쫙 날려주시면 몇백 명이 싹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용 잔잔하다가 또 월요일 나와서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 살짝 예. 한 4천 명, 그러니까 네. 5만 4천 정도. 5만 4천 명 정도 네. 그 정도로 한번 기대를 목표를 하겠습니다. 600명이 필요한데 네. 지금 뭐 저희 들어와 있는 분도 한 5천 명 이상 되거든요. 5천 명, 4천 한 500명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현희 TV 가시면 저렇게 이제 전현희 TV 나오니까 구독해 주시면 돼요. 구독하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네. 뭐 구독은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구독한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저희 또 의원이 활동하시는 거 여러분 직접 볼 수 있고 알림도 오고 이러니까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5만 4천 명이 될 수 있도록 뭐 600명이니까 뭐 쉽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마이 TV 우리 네. 최보라의 네, 힘, 네, 네. 뭐 파워면 파워를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구독했다고 확인도 해서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TV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만 4천이 되는 걸 볼 때까지 안 끝내겠습니다. 라이브를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근데? 라이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번, 정기적으로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가능하면 네. 일주일에 2번 두 번. 정도로 네, 늘려서 네, 하려고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브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브를 하면 또 조금씩 늘더라고요. 늘죠. 맞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올리는 것보다 네. 라이브를 자꾸 독려를 해야지. 네. 잊어버리고 계신 분도 있어요. 보시면서도 구독을 한지 안 한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네. 이렇게 가시는 분들 네. 계시기 때문에 꼭 그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보라 TV도 저희도 우리 집이 좀 네. 작긴 하지만 거기 와서 한번 네,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참여해서 네. 김병주 의원도 맨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네. 대표 그 이재명 TV 가서도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네, 막 네. 그러니까 많다고 자꾸 이렇게 늘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 거대 기업이고 전현희 TV는 천막입니다. 텐트촌. 집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만 박정호의 핫스팟 할 때 이재명 대표 이제 연설한 것 쭉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직접 현장에 들으셨잖아요, 의원님도. 네. 예.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오늘 대표 연설이 이 대한민국 지도자다운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석구석 이렇게 다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분이 리더구나 하는 맞아요. 그런 확신을 심어줄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이런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네. 대통령 연설 듣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 느낌적 느낌. 네,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네, 충분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연설을 보신 분들은 저분이 대통령 되기에 정말 진짜 능력이나 이런 게 차고 넘치는 분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분야별로 쭉 얘기했는데 주로 얘기한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내란 사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지만 네. 경제를 살리는 문제, 네. 그걸 A, B, C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추경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쭉 설명을 하시고 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국정의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쭉 제시를 하셨어요. 네.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그렇게 주장을 얘기하셨죠. 이제 계속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네. 무엇이 중한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잘사니즘을 제시를 하셨어요. 잘사니즘. 잘 사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비전. 예. 그래서 오늘 전체의 주어는 핵심 키워드는 잘사니즘이었다. 잘사니즘. 예. 그래서 그 잘사니즘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대안과 정책을 제시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A, B, C, D, E, F 예, F까지. 이렇게 이제 맞아요. 제시를 했어요. A는 이제 AI 이런 걸로 AI. 상징되는 이런 4차 산업 혁명 여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육성 지원. B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 또 C는 컨텐츠. 컬처. 그러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이 K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문제. 예. 그리고 D는 뭐죠? D가 뭐였지? 제가 찾아볼게요. 네네. 그리고 E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E는 이제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 예, 이 그 에너지 융합 이런 그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예.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만들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시를 한 게 이 신안이나 이런데 그 조력 태양력 예. 이런 걸 이용해서 그곳 주민들이 사실상 그걸로 혜택을 받고 예.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태양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예. 만드는 이런 걸 예시를 들면서 들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에너지 믹스.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예. 만들자 이런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예. 우리 F. 그 댓글로 여쭤보면 금방 나온가요? 금방 저는 지금 나오겠죠. 연설문을 네네.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F는 팩토리. 기존의 전통적인 이 제조업 산업 네. 이런 제조산업. 걸 다시 더 살려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좀 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예.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 더 에너지나 이런 거를 이제 부과해서 그 성장 동력을 삼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대안을 제시를 찾았습니다. 해주셨어요. D는 디펜스 방위 산업입니다. 우리 방산산업. 네, 방산산업. 이거는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성학적으로 이 굉장히 이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렇죠.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우리의 이제 강점으로 삼아서 이 대한민국의 이 방산산업, 이 지정학적인 국방력이 중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방산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런 이제 디펜스 이런 관련된 그런 것을 선도하는 이런 또 국가로 가자. 이게 사실은 현실성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이 과거에는 별로 그런 이제 뭐 강점을 가지지 못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또 비행기도 우리가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거의 그 수익권에 올라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산 산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성장 동력을 찾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F까지. 여기에 이제 G까지 G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A, B, C, D, E, F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전 세계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드는 걸로 완성한다. 이렇게 A, B, C, D, E, F, G로 완성될 수 있는 비전을 오늘 제시를 하셨습니다.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만약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뭐 이번 이제 윤석열 탄핵은 거의 뭐 기성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집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인수위 과정 없이 그렇기 때문에
더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설 초반에는 예. 그 우리 이제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의 그 근로시간 단축 예, 맞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정년 연장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뭐 69시간제 네, 뭐 이런 걸 그렇죠. 이제 막 하면서 네.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노동을 사실상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 주 4.51시간 이것을 단축하자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서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화두를 꺼내면서 이제 특정 산업 이제 최근에 반도체 법에 이 지금 노동시간 유연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노동시간을 뭐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 시간을 계속 단축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요. 그걸 바탕하에 우리가 이제 성장과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 담론을 이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노동과 성장이라는 이 양자의 이슈에 대해서 균형 있는 이런 이제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최근에 뭐 우클릭 너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일부의 또 조정동이나 이런 보수 세력에서 완전히 이제 표변했다 아니면 너무 우클릭하고 있다 뭐 이거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술수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은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 노동을 존중하고 거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이 확고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먹고 살고 잘 사는 문제가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 성장 담론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노동시간 문제도 특정 그 범위 내에 예를 들면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나 AI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하되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는 현재까지는 범위. 반도체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의되는 게 또 특정 임금 이상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안전장치 즉 일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지금 특별법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 아젠다 중 하나가 이 이제 유연 근로, 탄력 근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민주당은 반도체 지원을 하는 내용만 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국힘에서 이걸 이제 발목을 잡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근로시간을 연장을 하자는 식의 이제 그 이슈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전체 근로 시간은 늘리지 않되 현재 탄력 근로제나 유연 근로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로 이제 해소를 하되 다만 아주 특정한 뭐 시기에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내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근로를 하도록 하되 다만 그런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그 초과된 근로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받는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필요한 그런 고급 인력이나 이쪽 부분에 있었으면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직은 민주당 입장은
노동계와 네.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가피할 때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아젠다를 제시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전향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민주당 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계 의견도 반영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노동계 의견을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냥 네.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 쪽의 말만 듣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날 토론회에서 얘기할 때 대기업에서 온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의를 네, 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양측이 있으면 양측 의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한쪽 의견만 듣고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기업 쪽의 의견만 듣고 노동 의견은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슨 뭐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거 논의하자고 그랬으면 논의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 그러고 받아주셔서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앞서가고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과제 이 아젠다를 민주당이 선점하는 게 싫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을 하면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공이 되겠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일종의 발목 잡기 시연으로 이 노동시간 아젠다를 국민의힘이 들고 온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슈가 되니까 또 이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그러면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자. 그렇죠.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노동 시간을 뭐 이렇게 늘리려는 거 아니냐.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논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에 골몰하다 보면은 노동계, 경영계가 싸우게 되고 여기에 보수 언론들이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마치 이 노동 시간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일종의 꼼수인 거죠. 꼼수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냥 우리가 이 노동 시간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고 반도체 지원 이 부분에 본질적인데 집중해서 이걸 먼저 통과를 시키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해야죠. 반도체 지원해야죠. 산업에 거기에 네. 관심이 있다면. 네. 근데 국민의힘은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주장을 하면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돼버리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민주당이 그러한 공을 세우는 거를 막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는 거죠. 정쟁만 일삼겠다. 사실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그러니까요. 너무나 무책임하다. 무책임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디지털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도 없고 이제 노동 시간 가지고 이거를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네. 발목 잡고 세상에 야당이 발목 잡는다 말은 들어봤어요. 여당이 발목을 잡아요. 국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는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을 네, 잡고 야당의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야당이 더구나 민주당이 지금 수권 정당을 위한 그런 책임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내고 있죠. 있거든요. 네,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아젠다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은 예. 거의 항상 대부분 발목 잡기 시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반도체법처럼 뭔가 트집을 잡고 또 뭔가 문제를 삼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우리 최고위에서도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연금 개혁 문제, 네, 연금 개혁 연금 문제. 개혁 문제도 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우리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연금 개혁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제안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이나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반대. 민주당 안은 반대를 맞아요. 해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안으로 했다가 이게 통과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좋다. 국민의힘이 이 연금 개혁 뭐 이런 거 민주당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제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걸 받겠다. 네. 그게 이제 뭐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데 모수에 이제 퍼센트를 조정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몇 퍼센트 하자 제안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안하고는 1%가 좀 차이가 나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좋다. 우리 민주당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네. 국민의힘 안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그러면 네.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 개혁이 일부분이라도 예.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는 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나는 통과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통과시키자 했더니 그리고 나머지는 또 천천히 논의하자 이랬더니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또 아니다. 뭐 전체적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걸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발목 잡기 이런 거를 예. 시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 하는 게 보면 저기가 야당인가 우리가 집권당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다. 무책임하죠. 이양 말이 나온 거면 하나 예, 더 예, 말씀드리면 예. 추경 추경. 지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총재. 추경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 예, 경제 그리고 문제. 지금 실제로 추경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예, 예. 국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내란 아우성하고 때문에 이렇게 된 있는데 거죠. 네. 이게 저도 이제 사실 공부를 할 때 경제학을 공부를 예. 했습니다만 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부의 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이제 그 좀 이 시중에 예. 이 좀 마중물 예. 이런 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재원을 해줘야 풀어야죠. 예.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예,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을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예. 그리고 이제 민생지원금 뭐 25만 원씩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이제 제안도 했고 했었죠. 또 지역 화폐 이런 예. 것도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이 정권은 싫은 겁니다. 싫은 거죠. 그래서 추경은 안 된다 하고 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사실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 국민의힘이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하자고 하니까 싫은 거죠. 민주당 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죠. 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좋다. 추경이 지금 너무 필요한데 네. 민주당의 민생 지원금이나 민생 그거 안 재난 해도 지원금 된다. 뭐 그리고 뭐 지역화폐 예산 예. 이거 안 해도 된다. 우리 이거 양보할게.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정부가 하고 싶은 거 네. 다 해라. 우리가 다 대폭 양보할게. 추경만 해라. 그러면 반대. 해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닙니까? 당연히 그 정도면 예. 그냥 그리고 공도 국민의힘이나 정부 공으로 해라. 우리가 우리의 공이라고 안 할게.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는 정권 집권 여당이라면 네. 해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안 안 합니다. 하죠. 발목 잡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요. 시전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집권 여당으로서 자질도 없고 인식도 없는 것 같다. 여기 이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야당이라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전국을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집단이다. 책임감조차 없고 인식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해요.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이거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데 또 하나 논쟁이 되는 게 이제 뭐 정 의원님도 이거 잘 뭐 법사위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국가를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상화시켜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비판하려고 뭘 끄집어 왔냐면 형법 개정안을 끄집어 왔어요. 간첩법이라고 그러는데 간첩법이 아니고 형법 개정안이잖아요. 근데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걸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왜 간첩법 통과 안 시키냐. 간첩법, 이게 간첩법이 아니라 형법 몇 조더라 87조가 정확히 지금 정황을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간첩의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타국에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이거 해라고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민주당 예. 우리 법사위 예. 법안 소위에 있을 때 예. 그 법이 이제 논의가 됐고요. 예. 법안 1소위를 예. 그때 통과를 통과를 했고 했죠. 전체 회의는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 이제 쟁점이 많아요. 이 민주당 의원도 간첩법 이제 형법을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도 발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거는 우리 이제 변화하는 이런 이제 세계에서 과거에 공안에 그런 사로잡혀 있는 오직 북한만을 적으로 생각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간첩의 범위에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그런 글로벌한 사회에서 이 산업 기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국가 기밀로 분류가 돼서 외국에 누출되는 것도 이걸 이제 간첩죄에 준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논의를 할 때 일각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본 친일본 행각을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만약에 국가 기밀에 준하는 이런 내용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그런 것도 이제 의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일각에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간첩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국익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간첩으로 보자. 이런 논의상에서 그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간첩의 범위를 넓히는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상 조금 홀드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극우나 국힘에서 지금 제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극우의 논의에 일환으로 이게 이제 빨갱이 뜻을 씌워서 그걸 이제 간첩죄를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빨갱이다. 그런 논리로. 이 프레임을 하려는 건데 이 원래의 그 형법상 간첩 규정의 그 논의하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방금 얘기했던 국익을 진짜 정말 훼손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 그 윤석열 정권이 거기에 해당될 소지도 매우 높은 겁니다. 국기를 훼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한고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좀 모으고 이런 간첩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했다가는 간첩될 사람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걸로 그냥 걸면 다 걸린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우들이 자기들을 옥죄는 그런 법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기밀을 뭐 이거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국가기밀.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러니까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북한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뭐 중국만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안 되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오로지 간첩 기존에 이제 공안몰이를 하던 그 간첩이라는 용어에 국한돼서 좀 더 그거를 뭔가 뭐 학대하고
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맞아요. 현재 논의되는 형법 그러니까요. 개정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 내용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거를 그들이 자신들이 빨갱이로 이 민주 세력들 몰아서 그렇게 이제 막 이쪽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의도의 일환이었다. 맞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정리를 해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지금 극우나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본 거고 정확히 하는 건데 형법 개정 아니고 정확한 간첩법이란 건 없고요. 네. 간첩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지금은 북한만을 네. 간첩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네. 북한에게 정보를 넘기는 것만 간첩으로 규정된 걸 넓히자는 건데 그게 너무 넓혀놓으면 이거는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가 해서 다 간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논의 중인데 마치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산업 스파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기밀을 넘기는 것도 간첩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건 동의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범위를 어떻게 잘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범위를 무한정 이렇게 극우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넓히다 되죠. 보면 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특검의 외환죄는 빼자 이렇게 예. 됐는데 이번 내란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외환을 유치하려는 이런 행위나 이게 이제 북한의 경우는 뭐 기존의 법으로 간첩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뭐 이런 그렇죠. 데도 거기도. 이런 이제 살상 무기를 뭐 네, 지원하자 네. 이런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게 국익에 부합하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국익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였는지 이걸 분석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간첩이 대해서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도 간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간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그걸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 세력들도 간첩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범위를 넓히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그렇죠. 산업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산업기밀 이런 이제 관련 법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경제사범들도 간첩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렇지. 이게 이제 맞아요. 나라에 혼란이 네, 더 올 생길 수 수도 있다. 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논의가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정 보류한 건데 이걸 간첩죄 이러면서 그 죄도 없어요. 그게. 이걸 법도 민주당을 빨갱이 네,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프레임으로 하는 거죠. 하려는 게 이거 진짜. 참 나중에 보면 자기 발목 잡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스파이들은 다른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요 지금. 근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마치 간첩을 옹호하는 듯한 프레임을 만들려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게 간첩법이 아니고 형법 개정 아니고 형법의 한 조항의 간첩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개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극우나 또 보수에서 또 극우 유튜브 보는 사람은 이것도 간첩죄 이러면서 계속 또 얘기하거든요. 그건 좀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전현희 TV 구독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많은 분이 구독하고 했습니다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현희 TV 가셔서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돈 늘었죠? 100명 100명 늘었죠. 500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5만 4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500명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100명 늘었는데 100명도 많이 는 거죠, 전현희 TV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늘었죠. 한 명 내는 게 지금 힘듭니까? 힘듭니다. 여기는 이거 안 힘듭니다. 체보라 출연 안 하면 평일에는 한 명, 두 명 이러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체보라 TV의 진봉수를 한번 부리시면 100명, 바로 200명, 몇백 명이 그냥 쫙 늘어나서 여기 역시 우리 재진봉 우리 교수님의 이 진짜 파워가 대단하다 늘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명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구독. 재진봉 교수님 파워가 대단하신지 무슨 말 아닙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요즘 또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500명 더 해주시고요. 농협 후원금 보낼 수 있는 계좌이 301-0343-864391이고요. 10만 원까지는 여러분 연말정산에 다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세금 낸 거에서 10만 원까지는 다 돌려받는 거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정치후원금 하면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고 또 본인은 그거 뭐 나중에 연말에 돌려받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 그냥 다시 이제 후원하고 돌려받는 거니까 부담 없이 전현희 의원에게 후원해 주시면 많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소액이도 상관없고요. 네. 후원 많이 해주셔서 전현희 의원이 활동하는데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100만에 듭니다. 한 명보다 10만은 10명이 더 소중합니다. 훨씬 낫죠. 예, 돈 많이 내는 사람보다. 그래서 예. 이 10만 원으로 이렇게 소액 투자해서 예. 좋은 정치인 키워준다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니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가시는 곳마다 옆에 항상 전현희 의원이 있어요. 어디든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이재명 대표님은 뭐 그냥 후원하면 몇 분만에 다 차지만. 아, 저 오늘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 후원금 오픈했다. 딱 열고 20분 만에 다 차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대표님 옆에 좀 나눠주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대표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전현희 의원 후원금 보내달라고 홍보 한번 해주세요. 꼭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쨌든 전현희 의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가서 전현희 TV 지금 가셔서 1분도 안 걸려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500명 차서 꼭 이제 4만 5천 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5만 5천 명 죄송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헌재 재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김용현의 변호인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리고 헌재에 와서 지난번에 말을 약간 바꿨잖아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재 와서 말을 바꾼 2명 있습니다.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이 두 사람을 가서 만났다면서요.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 두 사람을 만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한민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을 만났다. 변호인이 가서 김용현 변호인이 가서 두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곽정근 사령관도 만나려고 했는데 곽정근 사령관이 그건 거부를 했고 지금 한민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2명은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곽정근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 거부를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그쪽 변호인들이 변명하기를 감옥에 있으니까 좀 뭐 외롭고 힘들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걸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갔다 뭐 이런 이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던데요. 곽정근 사령관도 자기 변호인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사령관들도 변호인들이 있고요. 그 변호인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변호를 위해서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거기에 이제 그 자기들이 선임하지 않은 그런 이제 피고인에 가서 접견을 하는 거는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이고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거죠. 예, 사실상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그 이제 증인들, 피고인들을 회유해서 그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뭔가 이제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이제 회유, 협박, 압박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죠. 사실은 이 지금 윤석열 측과 김용현 측은 진짜 이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변칙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거는 다 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법기술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오직 이 지금 내란죄를 범한 이 주요 수괴들이 자신들의 범죄 그 혐의를 회피하고 그리고 구속에서 풀려나고 탄핵을 이제 무력화시켜서 다시 복귀한다. 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는 모든 법기술은 다 시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어느 누구도 어떤 변호인도 하지 않는 정인들을 회유하려 가는 이런 상대 측 그 피고인들을 이렇게 버젓이 가서 접견하고 이러는 거를 거기에다가 재판관들도 뭐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헐떡기하고 이러는 통상의 변호인들을 하지 않는 그런 법기술을 진짜 다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런 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들 이제 편드는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고 자기들을 이제 이렇게 지지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일환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않을 거다. 그리고 더구나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법관들은 예. 그 위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장깨를 쓰더라도 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회유했다고 공격을 해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가서 찍은 것도 회유다. 또 박범계 의원이 쉬는 시간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공익제보자 이거 쓰고 이런 것도 회유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댔거든요. 근데 거기서 회유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이 회유 당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변호인 아니 다른 사람 변호사가 왜 그러니까 김용현 측 변호사가 왜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겠느냐. 또 한 명은 제가 지금 둘 중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한민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한 명은 헌재 출석하기 하루 전에 만났대요. 하루 전에. 이거는 누가 봐도 가서 뭐 말 맞추기를 하든 회유를 했든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은 일부러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그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결코 생각도 못할 그런 행위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뚜렷하게 의도가 명확하다 보입니다.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도록 회유 내지 급박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기술 시전을 하면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릇된 그런 이제 희망을 지금 국민들한테 극우들한테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령관들한테도 윤석열이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너네들 좀 잘해라. 뭐 앞으로 뭐 겁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다.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 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이제 제한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제 변호인들의 그 현란한 말기술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몸일 때 했던 그런 거와 또 다른 그런 감옥에 있을 때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그런 식의 다른 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그 또 다른 유력한 정인들의 피고인을 접견하고 진술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법정에서도 그 증언의 신빙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고 자제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민주당 경우에는 또 덧붙이면 민주당은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영의 몸이 되지 않았을 때에 자유로울 때 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때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자리만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그런 의사에 따라서 진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공익 제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랑 그 지금 구치소까지 가서 구속되어 있는 증인들을 윤석열이나 김용현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식으로 보이는 그런 행보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거죠. 진짜 전적으로 다르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다른 것보다 다른 질문은 안 읽으면 구독 완료했다고 많은 분들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후원금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후원금을 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실에서 후원하고 나면 증명을 보내주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이제 의원실에 전화로 아니면 메일 등으로 요청을 하면 의원실에서 영수증을 발부를 해줍니다. 그걸로 이제 연말정산 때 첨부해서 제출하면 이제 그 정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약간의 귀찮음이 약간은 근데 뭐 민주당을 위해서 또 좋은 정치인을 후원한다는 개념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왜냐면 힘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다 영수증 첨부하고 자료를 첨부하잖아요. 후원금 낸 것도 첨부하니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실에서 보내주면 받아서 그거를 연말정산 첨부해서 집어넣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전현희 TV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TV 가셔서 구독 누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이 전현희 오늘 더 열심히 뛰게 만든다. 네, 그렇게 왔습니다. 네. 구독해 주시면 네. 그 칭찬이 네. 뭐 고래도 춤추게 춤추게 한다는데, 하죠. 맞아요. 네, 많이 전현희를 해주세요.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겨레 TV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쭉 했던데 뭐 여러 곳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부분 거기가 단초가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실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밝힌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동안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이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각에선 지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워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의 손으로 발탁한 검찰총장이 사실은 알고 보니 이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내란 수개에 해당되는 사실상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게 된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사과죠. 하셨는데요. 네. 좀 뭐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한 일이었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한 건 사실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오늘 기자회견도 보니까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또 송구하는 마음이 쭉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 예. 뭐 어떤 필요한 부분이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제가 또 뭐 그동안 뭐 소문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전언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예, 예. 윤석열 그 씨가 검찰총장이 되었던 배경 예.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속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임명권자로부터 네, 확인을 네, 했다. 받은 거죠. 저는 이게 또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4명을 이제 조국 그때는 민정수석이 다 면접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단 한 명이 네. 검찰 개혁에 하겠다. 대해서 네, 이제 강하게 소신을 피력을 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로 그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 이거야말로 완전 사기였다. 그래서 임명권자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이고 그것도 거짓말로 그렇게 속였다.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또 전언에 의하면 공수처 여기에 대한 필요성 이것도 가장 강력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검찰총장이 됐던 자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동원해서 그렇죠. 이 사실상 정치적 표적 수사라든지 윤석열 정권이나 민주당을 압살하는 데에 검찰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걸 했던 자가 윤석열이잖아. 맞아요.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펼쳐서 사기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짓말로 사기를 통해서 이 총장이 되고 정권을 잡은 자 이걸 확인을 했고 정권을 잡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그게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허위 조작, 예. 여론조사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로 이제 그리고 입만 열면 자기는 안 했다, 상관없다라고 네,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줄곧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 지금 상황에서도 내란에서 자기가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뭐 그런 식의 뭐 그리고 뭐 전혀 자기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넘기고 있는 이런 비겁함, 예. 그러니까 거짓말, 비겁함, 뻔뻔함 이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윤석열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속았구나. 이거는 보수 쪽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진보 쪽의 유권자들도 속은 자들이 속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그런 이제 그 검찰총장 임명 당시는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서는 아 정의로운 검사구나. 그랬었죠. 사람에게 뭐 충사하지 않고 뭐 저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속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발언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린 진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이 어떤 인물이었냐 하는 부분을 볼 수도 있는 증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임종석 실장이 전 실장이 지난번에 와서 대선 패배의 원인 가지고 논란을 불러지고 비명계들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지 왜 전 정부 탓이냐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는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비명계, 소위 이제 비명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대선의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뭐 마치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본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태도들 더 이상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말 어렵게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셨고 사실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책임을 인정을 하신 셈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부족해서 뭐 정권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는 둥 그런 탓을 안에서 이 내부에서 총질하는 이런 거는 이제는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통합의 메시지를 결국 내신 거잖아요. 통합을 해야 되고 서로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공감을 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 비판을 없어요. 하거나 그렇게 뭐 그야말로 뭐 싸움을 걸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서로 뭐 니타 냈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은 두 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큰 공감대를 이룬 당내에 포용과 통합 이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포용과 통합의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또 함께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다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맞아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대선 패배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그런 얘기했고요. 또 이 윤석열이 이런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원인이 나한테도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를 향해서 당신들 잘못이야. 왜 내 책임으로 또 돌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 책임이라고 늘 얘기해요. 오늘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는 책임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총질하거나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멈춰야 된다. 이게 민주당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은 당원들의 선택이나 지지도 받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화가 나지만 이 정도로.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전현희 TV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왔는지. 그대로인데 별 차이가 그래도 한 100명은 100명은 늘었습니다. 100명은 늘었고 네, 네. 구체적으로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구독 완료했다고. 600, 네. 그러니까, 곧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뒤에 네, 안 나와서 몇 맞습니다. 명인지 네, 모르겠는데 네, 지금 방금도 이게 전현희 TV 구독했다고 그걸 고난 형님도 올려주셨는데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와서 뭐 어쨌든 성과는 없진 않았다. 아이 큰 성과를 큰 성과 저는 1명 2명 늘어도 만족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100명이 근데 우리 이제 체보라에 나오면 네. 100명, 200명, 뭐 300명 지난번에는 한 400명 400명 정도 늘었죠. 한 번에 늘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랬었죠, 그래서 한번. 지금은 이제 사실 체보라 TV 구독하시는 분이 네. 워낙 이제 전현희 TV를 구독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많아져가지고 새로 이제 신규 인원이 좀 줄어들지만 줄어들어서 이제 네. 그럴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체브라 TV와 네. 함께 해주시는 네. 전현희 TV 많이.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독 계속 해주시고 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 301-0343-864391 매불쇼 가잖아요. 네. 거기 출연하는 의원들이 전부 다 이거 다 갖고 와요. 그 홍보 있잖아요. 네, 팜플렛 네, 같은 거 네. 이거 앞에 세워놓고 후원해달라고. 네. 왜냐하면 정치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건전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하기 위해서 정치장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로 받지 않고 네. 정말 그 우리 국민들 또 지지하는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돈 가지고 열심히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정말 정치를 살리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런 이제 소액이지만 네. 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니까 진짜 마음 굉장히 편하게 네, 맞아요.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후원금이 차지 않으면 그런 이제 유혹을 느낍니다. 그렇죠. 주위에 뭐 예를 들면 아는 분, 예, 저한테 연락해서 건데 도와주세요, 뭐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손을 내밀게 예,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만약에 안 채하면. 그러면은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민원인을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게 맞아요. 유혹이나 네, 그런 네. 게 뒤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빚지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액으로 많은 분이 순수하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는 이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후원이 그 정치인을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만드는 만들고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가장 근거리에서 지키려고 혼신의 이름을 다하고 있고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 싸우는 여전사시고 정책 전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래서 전현희 의원이 정치 활동을 날개를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전현희 TV 구독 후원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